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호향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각형 부케입니다. 자, 소재를 보실까요? 마디초가 있고요. 또 핑크색 백합입니다. 연한 핑크색 장미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흰 리시안 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입니다. 루모라죠. 자, 아이비 준비되어 있고요. 지철사, 또 프로랄 테이프, 오간디 리본.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또 요구사항을 보셔야 되겠죠? 자, 작품의 형태는 부등변 삼각형으로 제작한다. 야, 부등변 삼각형입니다. 반드시 와이어링 기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손잡이의 각도는 사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폭포형과 같이 이번에도 각도가 사선입니다. 긴 줄기에서는 자연 줄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165cm 정도 키 신부에게 어울리는 크기로 제작한다. 그리고 작품 제작 후에 준비된 생화는 종류별로 사용하되 사용량은 전체 소재 70%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과제로 준비되어 있는 공개된 문제죠.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에서 조형적인 형태의 그 특징적인 것을 조금 부등변 삼각형으로 한다, 아니면 뭐 프레임을 제작한 구조물을 이용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조형 형태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들 부분이죠. 손잡이 부분이 수직이냐 사선이냐, 요게 이제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화면을 통해서 도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라운드로 표현되어 있죠. 라운드로 표현되어 있고요. A가 긴 가라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와 C가 있는데요. B와 C도 이렇게 가라운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을 하니까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그 표현대로 약간 부등변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손잡이 각도는 위에서 이쪽에서 보면 아래로 내려간 긴 가른도와 옆에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면도처럼 보시면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면은 변이, 이등변 삼각형이 약간 사선으로 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난번 폭포형인 때는 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긴 가라운드가 하나가 붙어 있었고요. 삼각형인 경우는 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가라운드, 뭐 중간 가라운드, 긴 가라운드 세 개가 변마다 하나씩 부등변 삼각형 형태꼴로다가 조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형식을 통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도 또 처리되어 있는 마디초의 형상이 조금 틀리죠. 먼저 긴 가라운드에 쓸 것은 그대로 이 라인을 길게 그냥 말아서 썼고요. 속에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형태로다가 마디초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라운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운드에서 그 가라운드를 형성을 할 때 가장 좀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게 보면 말 그대로 라운드를 넣는데 치중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형태가 좀 분리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본 라운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폭포형이다 그러면 약간 폭포형에 맞는 라운드, 그러니까 중심을 표현하면 되고요. 삼각형은 어느 정도의 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부등변으로 붙었을 때 포인트 주변, 포컬 에리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컬 에리어 부분을 먼저 만든다면 중심에 이렇게 잘 핀 백합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드는 건 같죠. 그 주변이 가장 화려해야 하므로 한 3송이 정도 잘 핀 것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는 또 속박이용으로다가 유칼립투스를 넣죠. 자, 방법이 계속 같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케는 다 배우게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속박이로 루모라도 같이 루스커스만 쓰지 마시고요. 아니 그 유칼립투스만 쓰지 마시고 루모라도 같이 연결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필러 부분도 리시안샷으로 좀 들어가고요. 이제 백합 종류가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각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나 리시안샷스가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형태를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에는 중심꽃인 장미를 또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크지 않게 폭포형보다는 중심이 조금 더 작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변에서 이쪽 가런드가 세 개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만드시면 형태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좀 폭포형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해서 중심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묶어 놓으시고요. 이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그냥 이러한 그 라운드 이러한 개통 없이 바로 제작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숙련이 되시면 그렇게 제작을 하셔서 뭐 삼각형만 나오면 되겠죠. 그것은 훈련된 다음의 얘기고요. 초보자들이 이렇게 정석으로 준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다가 그렇게 속도가 나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중심 포컬 에리어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갈런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긴 갈런드부터 만들죠. 역시 긴 자연줄기를 준비하셔서요. 자, 시퀀싱 기법 차례대로 오죠.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키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차례차례 오도록 이런 식으로 가고요. 사이사이에 그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긴 거는 아래 유칼립투스 받쳐주기 좋죠. 자, 루모라 같이 넣겠습니다. 자, 와이어링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각도와 원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지요. 자연줄기는 나선으로만 돌려야만 그러한 각도 개념을 할 수 있었는데 와이어는 예전부터 플라워 디자이너들한테 좋은 테크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그 부케라든지 꽃다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마디초가 빠졌네요. 마디초도 지금쯤 넣어드려야 되겠죠?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때 열심히 말아놓고 시간이 촉박하면 이제 조립을 할 때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이제 놓치는 거 없이 옆에 눈에서 볼 수 있게끔 책상 정리를 잘 하셔서 열심히 한 거는 다 쓰고 올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는 습관부터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긴 가란드 쪽을 먼저 제작을 합니다. 자, 잎소재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역시 여기서도 장미, 예, 장미도 넣고요. 자, 이렇게 반복 동작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꽃꽂이 배우기 어렵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테크닉을 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느 정도 테크닉을 익히고 나면 형태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 제가 하는 걸 계속 부케를 지금 신부 부케를 4가지 화형을 하고 있지만 배열하는 법은 지금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독창적인 디자인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기본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전에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무슨 형을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정말 종잡을 수 없다고 할까요? 예측하기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기능사를 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하신다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긴 가란드, 가장 긴 가란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서 묶어 주시고요. 조인을 할 때는 확실하게 묶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형태를 조금씩 볼륨감을 잡아서, 예, 폭포형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긴 가란드 또 하나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가란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무라로 먼저 변을 만들어 주시고요. 가운데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우선 아리를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장미를, 짧은 장미를 같이 넣어볼고요. 가란드를 만들 때는 골고루 조금씩 넣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칼립투스 속박이도 연결을 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할 거 아닙니까? 조립을 할 때 자연스럽게 조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간 가란드 정도가 되겠고요. 가란드를 한 3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폭포형은 긴 가란드 하나만 필요하고요. 삼각형은 가란드가 ABC에서 사이즈별로 해서 3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해놨죠. 자, 이제 짧은 가란드를 한번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짧은 가란드는 아주 작게 표현을 해줘요. 자, 역시 노무라 또 놓고, 예, 백합 종류 봉우리 넣어 주시고요. 이때는 필러 부분만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자, 삼각형이 유지되도록 봉우리 중도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노무라 넣으시고 다시 한번 묶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긴 가란드, 또 보시면 긴 가란드, 중간, 또 짧은 가란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준비한 그 원형 부분 있었죠? 클러스터 된 부분, 이 부분을 잡으시고요. 여기하고 3개가 연결되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폭포형을 하듯이 긴 가란드를 아랫부분에 수직 라인에 포컬을 하고 이렇게 직선 라인으로 한번 폭포형을 연결하듯이 연결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손잡이가 사선이었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 표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져주시고, 여기서 보면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배치를 한 몸처럼 다시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폭포형이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 변은 그림에서는 지금 이쪽 오른쪽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습관상 왼쪽이 좀 더 초생딸 라인처럼 길게 표현하는 버릇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부등변의 길이 좀 더 길든 짧든 건 상관이 없고요.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가른들을 초생딸형처럼 이렇게 연결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형태를 보면 다 조합형이에요. 원형이 중심이고 원형에서 아래만 있으면 폭포형이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곡선으로 나타내주면 초승달형이 되겠고요. 기본 형태.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변이 이렇게 넣어주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세 라인을, 세 묶음을 바인딩 포인트 점에서 묶어주게 됩니다. 이때는 줄기가 세 줄기가 있기 때문에 원형까지 보면 네 묶음이죠. 네 묶음이라서 지철사를 조금 두세 개쯤 해서 완벽하게 조인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들 힘이 없다 보니까 이거 조인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런들을 만드는 거는 포기를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잘 이렇게 조인이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묶음 처리를 잘 하시면 마지막 처리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만 정확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자르시고요. 다시 묶으시면 이렇게 줄기 부분이 완벽하게 직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린으로. 노무라로 형태를 한몸되게 부족한 부분을 연결하면서 보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묶여있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겠죠? 예전에 우리가 웨스턴 부케를 만들었을 때는 다 와이어링 처리해서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도 만들고 폭포형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초생달형도 하고. 근데 현대적인 부케는 이제 홀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현대적인 사람들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샤오미 기능사는 와이어링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뒷면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안에 약간 덜 핀 나리가 하나 빠져 있어서 이쪽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형태를 만져서 삼각형이, 부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져줍니다. 자, 이쪽 변과 이 바인딩 포인트에서 이쪽과 이쪽이 이쪽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이 각이 나왔으면 이제는 삼각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요 마디초를 가지고 효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삼각 형태가 더 완벽하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죠. 우리가 나온 소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마디초를 왜 쓸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독창성 점수 같은데 많이 표현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와이어링 처리하는 것이 별게 다 없기 때문에 독창성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마디초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독창성 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삼각형이 되도록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삼각형이 나왔습니까? 예, 부등변 삼각형. 지금 아래 꼭지점,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에서 형태적으로 부등변 삼각형을 형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마무리 처리를 했어요. 핸들 처리 또 역시 해놨고요. 여기 아이비로다가 받침 처리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모라로다가 어느 정도 이 변을 다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보울을 또 위에다가 달아서 완성을 하죠.
자, 이제 하는 방법을 다 외우셨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하셔서 이제 손 조심하시고 끊어주셔가지고 철사 끄트머리 위쪽으로 신부가 손을 다치지 않도록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뒷마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하게요.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4가지 형태의 신부화를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 과제 중에서 1과제에 해당이 되고요. 1과제는 시험 시간이 70분이 되겠습니다. 70분 내에 모든 걸 말아서 재단해서 형태를 완벽하게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직선이 아니라 사선이라고 했죠. 이쪽 사선의 방향이 잘 유지가 되도록 여기 형태적인 것 유의해서 꼭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마무리 부분 잘 됐는가, 신부화의 무게가 적당한가, 그리고 조형적인 면의 그 점수가 가장 큰데요. 조형, 부대칭 삼각형을 했으면 부등변 삼각형이 정확히 나왔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합격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잘 제시된 문항을 열심히 숙지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40강을 여러분한테 실기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요번에 새로 그 제시된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기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인가 굉장히 교재 때문에 고심하시고 좋은 교재 없을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집필을 하고 동영상까지 찍었는데요.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모든 부분마다 36강은 그 2과제에 해당하는 꽃꽂이, 꽃다발, 꽃바구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2과제는 단 4가지 형태지만 그 기술적인 면과 또 조형적인 면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같이 처음 입문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기본을 중시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신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기를 완벽하게 이제 독파하셔서 또 문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시간 안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회에 있어서 또 만나 뵙길 바라고요. 모두 합격하시고 좋은 기회로 프로리스트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